연립방정식 뭐냐? 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은 물론 이제 방정식이 묶여 있다는 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정식 두 개가 묶여 있으면 연립방정식이냐고 하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정식 두 개가 묶여 있는데 미지수가 한 개라면 그건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식의 개수도 늘어나지만 미지수의 개수도 늘어나는 관점이야. 이해되니? 이해돼?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묶음이라는 말은 방정식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방정식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있습니다.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라면 방정식도 두 개, 미지수가 세 개라면 방정식도 세 개. 이래야만 해가 확정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게 기본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방정식의 개수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따로 배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미지수 두 개면 방정식 두 개 찾아야 돼. 근데 이미 습관이 돼 있어.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xy 두 개 잡았단 말이야? 그럼 식 몇 개 필요하지? 두 개 필요하지? 그래, 알겠죠? 네. 자, 2원 연립 1차 방정식이랑 여기 2원이라는 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2원이 미지수가 두 개란 얘기야. 세 개면 3원. 가격 아니다, 알겠지? 네 개면 4원. 알겠지? 하나면 1원이에요. 1원. 네.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이고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봤어요? 중2상에서 봤죠. 중2상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배워요? 배웠잖아. 2원 1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어떤 미지수를 사라지게 해서. 그렇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속어요. 속어. 속어요. 속어를 이용하여 그러면 미지수 하나가 사라졌으니 하나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원으로 바뀐 거죠. 그죠? 네. 1원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1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 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어만 할 줄 알면 돼요. 이해되죠? 요 소거를 한 방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감법, 대입법 이런 애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거를 뭘 가지고 하냐면 가감법은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인데 소거가 목적이니까 특정한 개수를 곱해서 혹은 나눠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대입법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치법은 그 중학교 과정에 잘 쓰진 않지만 고등 과정에 굉장히 잘 씁니다. 등치법은 둘 다 y에 대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y좌표 같으니까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자연스럽게 배우시게 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감이 뭔지 대입이 뭔지 등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를 없애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식을 바라보면 스스로 방법을 개발하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았어?
자, 당연히 2번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만 좀 정리를 하고 갈 텐데, 이거를 중등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1차 함수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냐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맞아, 맞아. y의 개수 얼마야? 1이지. 1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y의 개수가 0일 때는 못 푼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꾸는 거 아니다. 예. 그냥 설명의 편의상 그렇게 바꿔버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부터 관찰해 볼게요. 제가 1차 함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직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직선을 사용하지 않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보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네, 보일 수 있어요. 자, 소거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소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소거를 시도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편의상 0 곱하기 x 0 곱하기 y라고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자를 소거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한 문자까지 같이 소거돼 버린 거야. 그리고 상수항까지 다 소거돼 버린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위에 있는 두 식은 수학적으로 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식이 같으려면 A랑 A'이 같고 B랑 B'이 같고 C랑 C'이 같은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보세요. 안 써도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하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같은 식이냐 다른 식이냐? 같은 식이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둘이 빼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 돼버리지. 맞아? 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같은 식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식이라는 게 꼭 개수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A'과 A의 B와 B'과 B의 B와 C'과 C의 B가 같기만 하면, 즉 개수와 상수항의 B가 같기만 하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다른 식이 아니에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친구들? 이런 형태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정방정식. 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에요. 해가 무수히, 이 부정이라는 게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예요.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상황이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고요.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걸 직선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겠죠? 맞아요? 네. 이걸 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먼저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직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다 겹치는 거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면서 동시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인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두 직선이 일치한다 라고 설명을 하죠. 됐니? 자,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얘는 소거를 시도할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k,
이때 k는 0이 아닙니다. 이것도 무슨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2x 더하기 뭐 3y는 2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4x 더하기 6y는 9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2를 곱할 거 아니야. 없애려고. 그럼 4x 더하기 6y는 4가 되잖아. 둘이 빼버리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5가 되잖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답은 0이 되기 때문에 5가 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위랑 비교를 해보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는 같지 않아야겠죠. 상수항의 b까지 같으면 상수항까지 사라져버리니까. 이해되니? 이해돼? 이해되니 친구들? 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 여기는 같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일차하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두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일치하는 경우는 교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고 평행한 경우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소거를 시도했을 때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해돼? 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갈게. 자, 실제로 이걸 풀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거를 시도해야 되잖아. 뭐 x를 지울지 y를 지울지 니네가 알아서 결정하는데 보통 y를 지우는 게 더 흔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곱해서 a의 제곱 x 더하기 ay는 a라고 쓰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그대로 둬서 그냥 x 더하기 ay는 1이라고 써도 되겠지. 자, 이걸 편변 빼볼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a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맞아? 이때 선생님 a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니까 약분하면 x는 a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푸는 놈들인데 그럼 다 틀린다. 왜냐하면 문제에 a가 1이 아닌 말 있냐 없냐?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란 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황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이때는 약분이 가능하니까 약분하시면 x는 a 더하기 1분의 1이거든요. 맞아요? y는 두 번째 식에 넣어서 구하는 게 좋겠네요. ay가 a 더하기 1분의 a예요. 그러니까 y도 a 더하기 1분의 1 나오겠네. 이해되지? 이제 여기 대입해서 구한 거예요. y. 알겠지? 알겠지? 네.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1이다라고 하면 저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0 곱하기 x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x에 뭘 넣어도 이걸 참이 되게 할 수 있죠. 뭘 넣어도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이요. 부정이라고요.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를 쓴다고 했어요. 해가 너무 많은 산으로 정할 수 없다.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0 곱하기 x는
마2가 되죠. 마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변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절대 마이너스 2가 되게 할 수 없죠. 답은 항상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불능이라고 해요.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로 내지면 이게 A가 뿔마 1이 아닐 때,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약분해가지고 X는 A 더하기 1분의 1, Y는 A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답 쓰고 나오잖아요. 뭐 배점이 5점이면 1점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0이 나눌 때는 0이 아닌지 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다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냐? 이해돼? 자,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연립 2차 방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각 방정식 중 차수가 최대인 것이 이차식인 연립방정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연립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식이 되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미지수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식 2개일 거 아니니 얘들아? 맞아? 그러면 하나 1차식이고 하나 2차식이어도 연립 2차 방정식이고 둘 다 2차식이어도 연립 2차 방정식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에 연립하고요. 그리고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이렇게 두 종류가 출제됩니다. 되게 쉬울 것 같지? 안 쉽다. 하나도 안 쉽다. 알겠지? 뭐 때문에 안 쉽냐면 이 경우는 되게 쉬워요. 1차식이 있기 때문에 1차식, 2차식이 넣으면 되거든요. y는 뭐 얼마 x 더하기 얼마, x는 얼마 y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2차식과 2차식은 그러면 1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식과 2차식은 이 둘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겠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1차식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차식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좋으라고 1차식이 눈에 딱 확 띄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숨어 있거든요. 그 숨어 있는 1차식을 발견하셔야만 문제를 풉니다. 이해되겠니? 발견하는 방법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알았지?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달라. 자, 일단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 왜 쉬운지 밑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요건 보세요. 위에 1차식이고 아래 2차식이죠. 그러냐 안 그러니? 그러면 위에 거 가지고 y는 뭐다? x-2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y자리에 대입하기만 문제 다 풀려버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x-2 마이너스 x-2는 2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정리하면 뭐 되니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되구만. 그러면 x가 0일 수 있고요. x가 0일 때 y 얼마니? 마이너스 2요? 또는 x가 3일 수 있죠. x가 3일 때 y 얼마니? 1 되네요. 엄청 쉽잖아 이렇게.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되게 쉽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나오죠. 책에 A스텝 이런 데 나올 거란 말이야. 알았니? 아니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뭐 1, 2, 3, 4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나오는 거고. 이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을 넘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녹록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도 돼요? 네. 자, 봐봐라.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이 나왔어. 친구들 보여? 1번 보여? 1번 봐봐. 내가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1차식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1차식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니? 발견 못하니? 승표 얘기해봐.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아, 이게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야, 이놈들아. 안 보이면 못 푼다고.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 되니까 1차식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야지. 이해돼? 네. 요걸 1번식이라고 하면 이 1번식이요 2x-y 곱하기 x-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 말은 y가 2x이거나 또는 y는 x라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1차식이 나왔잖아. 1차식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됐어? 됐어? 자, 그러면 y가 2x인 경우에 아래의 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 x의 제곱이 16이 나오죠? 그러니까 x가 뿔마 4가 되잖아요? 이러면 y는 뿔마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x인 경우에요. 집어넣으면 4x의 제곱이 16이니까 x의 제곱이 4 됩니다. 그럼 x가 뿔마 2 되잖아요? 그럼 y도 뿔마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너네 답 이런 식으로 적으면 다 틀린다. 왜 틀린 줄 알아?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흑토 아닙니다. 선비사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호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호. 부호를 듀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4고 y가 8 되고 x가 4고 y 마이너스 8 되고 x가 마사고 y 8 되고 x가 마사고 y 마 8 된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 그런 뜻이 아니지. y랑 x랑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답을 쓰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여기다가 복호 동순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도 복호 동순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요즘 누가 복호 동순이라고 답안에 쓰고 있겠냐? 학생이 한자도 졸라 모르는데 맞아 안 맞아? 순서가 반대면 복호 부동순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얘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 좋아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지?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예. 근데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제일 좋아요. 순서상 형태로. 너무 많으면 얘가 4일 때 y는 8이더라. 마4일 때 y는 마8이더라. 그리고 2일 때 y2고 마2일 때 y 마2다. 이렇게 쓰시면 감점 당할 가능성이 제로. 야, 복호 동수는 좀 까먹을 것 같지 않냐, 얘들아? 그냥 막 쓸 것 같지? 맞아? 예. 저거보다 그냥 순서상의 형태로 쓰는 걸 추천한다.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풀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1차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책에서는 유형으로 분류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 식 중 한 식이 인수되는 경우 이렇게 외우게 시킨다. 그럼 까먹으면 문제 풀겠냐 못 풀겠냐? 못 풀지. 시간 지나면 얘는 다 까먹게 돼 있거든. 까먹을 거 대비해서 항상 뭐만 있지만 1차식을 발견한다. 이 내용 잊지 마라. 알겠냐? 1차식을 발견한다. 이게 핵심이다. 알았니? 그래도 유형은 내가 써줄게. 이건 이제 책에서 분류하는 유형은 뭐냐면 두 식 중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타입이에요. 나오는 유형 중에 유형을 기억하시면 유형을 이중과 동시에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소개하기 전에 이미 문제를 풀었잖아요. 알겠죠? 뭐만 가지고요? 1차식을 발견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이해 봐봐요. 영준아, 1차식 발견할 수 있겠냐? 쉬우니까 물어본 거다. 못한다고? 에이, 할 수 있는데. 진짜 못한다고? 선생님, 1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럴게요. 2식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푸는 건 아닌 거지. 맞아? 이걸 하면 어때, 친구들?
그럼 2차 항이 소거되면서 1차식이 나올 텐데. 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라고. 스스로. 알았니, 아가들? 알았니? 야, 상수항까지 소거되지 않냐? 이거 나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유형 분류를 하죠. 네. 2차 항을 소거하는 경우. 그럼 1차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i라는 사실을 두 식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당연히 어디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2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 그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i를 2에 대입할게요. 그럼 9i 제곱이니까 10i 제곱이고 마이너스 4i. 그러면 정리하면 5i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게 나오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y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올 때가 있고요. 이때 x는 얼마겠냐? 5분의 9. 그 다음에 y가 2d 나올 때가 있고요. 이때 x는 마3이겠죠. 이건 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순서상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것도 결국 공통점이 뭐여서 2차항 속에서 결국 얻은 건 뭐예요? 1차식입니다. 1차식의 발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아가들 아니 너는 쉬운 두 가지를 놓쳤어. 자, 그럼 어려운 걸 답변할 수 있을까? 3번은 어렵다. 3번 어떻게 해야 1차식 나오겠니? 이 창 안 없어지지? 인수분해도 안 되지? 아, 씨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맞아? 이거 어려워. 자, 잘 봐. 이걸 할 거다. 뭘 한다는 얘기냐? 상수항을 없앤다는 얘기지.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의 제곱이 0이 나오거든. 선생님 실패하셨군요. 2차식이 나왔어요. 실패 안 했어. 이게 인수분해 돼요. 배웠는데요? 되네요. 아, 그죠? 오, 그러면 y는 3x하고 헷갈릴 거 써줄게요. 여기 3x하고 2x잖아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y하고 3y죠. 마이너스 3y. y는 3x하고요. 그 다음에 2x는 3y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1차식을 1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일식이 더 간단하니까 일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y는 3x를 대입했을 때요. (7x의) 제곱이 7 나오니까 x의 제곱이 1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x는 뿔마 1이고요. y는 뿔마 3이죠. 이렇게 쓰실 때 복고 동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x는 3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사실 2x는 3y라고 별로 넣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2x는 3y라 y는 3분의 2x 넣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x를 3k, y를 2k 이렇게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다. 분수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네. 이걸 보고 x는 3k, y는 2k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럼 집어넣으면 9k 제곱이고 마이너스 6k 제곱이니까 3k 제곱이고 4k 제곱이니까 7k 제곱이 7 나오잖아. 그냥 k가 1 나온다고. 맞냐가 돼? 뿔마 1. 그지? 예. 그래서 두 번째 거는 k의 제곱이 1 나와요. 그럼 k가 뿔마 1이잖아요. 그럼 x는 뿔마 3이고요. y는 뿔마 2가 되는 거고 이때도 복호 동순이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 저는 분수계수가 너무 좋아요. 분수계수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 쓰셔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건 해가 4개니까 순서상 형태로 써볼게요. 1일 때 3이었고요. 마일일 때 마3이었고요. 3일 때 2였고요. 마3일 때 마2였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해가 존재하죠. 얘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인수분해한 타입입니다. 선생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겠냐? 1차식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거꾸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를 잊지 마. 1차식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란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 저 생각이 들어서 1차식을 찾은 게 아니고 1차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지? 넘어가고요. 자 다음 8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선생님 야 이거 몇 차식이냐 친구들아?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과 2차식이 연립한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도 없어. XY 소거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X제곱과 Y제곱과 XY가 있는데 그지? 상수항 선생님 7하고 5하고 곱해서 더하면 어떡해요? 그럼 망하지. 더 복잡해지는데 맞아요? 네. 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얘가 2차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1차식으로 취급할 수 없을까? 왜냐면 1차식이 발견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식의 특징을 잘 봐요. x와 y의 합과 곱만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식을 선생님이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냐 안 나냐? 자 x 더하기 y를 한 문자로 생각해봐. x, y도 한 문자로 생각해봐. 이건 그대로 쓴 거에 불과하지만 밑에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7이라고 쓸 수 있잖아. 즉 x 더하기 y와 xy를 문자로 바라보면 위에 게 1차식, 아래 게 2차식으로 보입니다.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마이너스 xy라는 놈이 x 더하기 y 더하기 5다. 어느 지경이야? 1차식을 너무 찾고 싶어서 1차식이 아닌 걸 1차식이라고 상상하는 지경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차식을 너무 찾고 싶어서 1차식 취급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럼 대입해보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5인데 7 당겨오면 마이너스 2 되지 않겠니 친구들아? 아까도 얘기하지만 얘들을 한 문자로 바라보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한 친구들은 치환을 해라. 치환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다. 알겠지? 난 치환 안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니? 그럼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이면서 이때 xy는 뭐예요? 뭐냐? 7? 아니다. 마3. 그지? 네, 마3이요. 또는 x 더하기 y가 1이면서 xy는 얼마? 마6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다 푼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풀었어요. 우리는 xy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x 더하기 그러니까 xy를 직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x 더하기 y하고 xy를 구한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2차 방정식의 작성이요. 이 경우에 x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 이 경우에 xy는 똑같은 문자 쓰시면 안 됩니다. s의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런데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 y는
저게 마3하고 1되잖아. 근데 2하고 마3도 되는 거야. 왜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거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저게 마2하고 3인가? 근데 3하고 마2도 되는 거라고 친구들아. 그나마 친절하게 인수분해 되는 걸 줬으면 왕정이지. 안 그랬으면 또 그 내용식 쓰고 있어야겠잖아 저기서. 굉장히 짜증나겠죠. 맞아요? 자, 이걸 대칭형이라고 해요. 연립방정식의 대칭형의 케이스요.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화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x와 y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거든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걸 대칭형이라고 해요.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소개한 유형이 몇 가지냐? 4가지지. 이 4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 4가지를 과연 고1들이 기억을 할까 못할까? 대부분 기억 못한다. 너네처럼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고1 실전반에서 연립방정식의 유형 4개 말하고 있으면 다 받아 적고 있어. 기억 안 나가지고. 근데 기억이 안 나도 문제를 꼭 풀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지. 뭐 기억하라고 했어? 1차식. 고마워요. 1차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발견하든 뭘 하든 찜쪄먹든 어떻게든 1차식을 찾는 거야. 알겠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안 잊으면 문제 해결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남은 시간이 부정방정식을 소개하기 좀 부족해서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알겠죠?